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가 드립니다. 저희 혁신위 위원은 2명의 국회의원, 1명의 원외위원장을 제외하고 정치인이 아닌 일반 국민들입니다. 12구 이태원 참사, 오송 지하차도 참사, 이번 잼버리 파행에 이르기까지 윤석열 정부의 총체적 무능과 무책임이 한국 사회를 나락으로 끌어내리는 모습에 분노와 두려움을 느끼는 평범한 국민들입니다. 우리 삶은 매일 위험에 내몰리고 경제는 가공할 속도로 무너져 내리는데 정치는 무분별한 압수수색과 구속으로 대체되고 있는 현실을 보며 뭐라도 해야겠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모였습니다. 250만 권리당원, 168명의 국회의원이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이 정부를 견제하고 국민의 삶을 책임지게 만드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지켜본 더불어민주당은 여러 문제에도 불구하고 잠재력과 가능성을 가진 정당입니다. 개파 싸움에만 몰두하는 것처럼 묘사되지만 훨씬 더 많은 국회의원, 당원, 당직자들은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었습니다. 직접 만난 당원들은 더불어민주당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치열하게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여러모로 위급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세계는 급변하는데 무능하고 위험한 정부가 5천만 삶의 키를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정부가 남은 임기 동안 조금이라도 국민의 의견에 귀 기울이게 만들려면 국회를 통해 견제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 250만 당원 여러분, 지역 곳곳에서 저희 홈페이지와 메일, 문자에 담긴 글을 통하여 더불어민주당을 더 나은 정당으로 만들어 보려는 여러분들의 열정을 보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OECD 국가 어느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큰 정당입니다. 이 큰 정당의 구성원들이 함께 공존하며 소통하는 조직과 문화를 만들어가는 일은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긴 호흡으로 기초부터 탄탄히 더불어민주당이라는 집을 함께 지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러분의 당이지만 5천만의 삶에 막중한 책임이 있는 대한민국 제1당입니다. 그렇기에 여러분의 에너지 중 4할은 더 나은 정당을 만들기에 쓰시되 6할은 하루하루 위험에 내몰리는 국민들과 함께 하는 데 쓰셔야 합니다. 여론조사 결과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아직 더불어민주당에 마음을 주지 못한 국민들을 직접 만나 주십시오. 만나서 야단 맞고 경청해 주십시오. 다시 민주당을 믿어달라고 호소해 주십시오. 함께하는 승리의 경험을 만들면서 당을 개혁해 주십시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여러분, 이번 정기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효능감을 국민들께 증명해 주십시오.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여러분이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 마음을 얻어야 급변하는 세계로부터 이 정부의 무능과 권력 남용으로부터 온갖 사회재난으로부터 국민이 안전해집니다. 더불어민주당 혁신으로 받은 기본 방향은 나의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입니다. 그리고 내가 만드는 더불어민주당, 그 다음에 따로 또 같이 살아가는 집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공정경쟁, 투명한 검증,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들인데요. 일단 제가 앞부분에 이 내용, 뒤에 있는 내용도 종류가 좀 많기 때문에 핵심만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더불어민주당은 2016년부터 당원이 급증하기 시작을 했고요. 지금은 이제 250만 권리당원을 가지고 있는 정당입니다. 그런데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역사를 놓고 보면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에 당원이 급증한 상태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지배 구조 개혁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갑자기 많이 이제 입당을 하신 당원분들의 자리를 당 안에 찾아주는 일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내가 만드는 더불어민주당 부분에서는요, 일단 더불어민주당의 당원분들이 당을 운영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자신의 권리를 챙기고 효능감을 느낌으로써 이 당 안에 무사히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당대표하고 최고위원의 이제 선출해서 권리당원 투표 70%, 국민 여론조사 30%로 선출하는 안을 저희가 마련을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대의원 당원 직선제를 마련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뿐만 아니라 사실 그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인데요. 정당법상 대의기구를 두도록 하기 때문에 대의원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의원이 당원들에 의해서 직접 선출되는 곳이 없기 때문에 이 대의원 선출 제도를 준비를 했고요. 예. 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요 세부 내용에 대한 부분들은, 나중에 이제 저희 그러니까 혁신이 홈페이지에 있기 때문에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천 문제 역시 관심이 있으시니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혁신이가 공천 문제를 건드릴 수 있냐 없냐부터 저희가 등장을 했을 때 논쟁이 많았는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건드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1,700건이 되는 당원 국민 제안을 접수를 했을 때에도 굉장히 볼륨이 크게 공천 문제에 대해서 다루라라는 부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지역이나 당원 간담회에서도 그 내용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살펴볼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첫 번째는 국회의원 평가 기준의 공직 윤리 항목을 신설할 것을 더불어민주당에 제안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국회의원을 평가할 때 공직윤리 부적격자인 경우에 공천에서 배제할 것을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국회의원 이제 지금 평가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22대 총선에서 당내 경선을 할 때 국회의원 평가 결과 하위 30%까지 비례적 감산 방식을 적용을 할 것을 권고안으로 만들었습니다. 현재는 하위 0%에서 20%까지 감산 20%를 일괄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마련한 안은 하위 10%까지는 감산 40%, 그 다음에 하위 20%까지는 감산 30%, 하위 30%까지는 감산 20%를 적용을 해서 이 국회의원 평가에 좀 더 엄밀성을 기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안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22대 총선 당내 경선에서 단수공천 허용 범위를 최소화하는 안을 권고를 드렸습니다. 이 지난 선거 때는 더불어민주당 전체 후보님들 중에 경선을 해서 공천을 받은 분은 41%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당규를 개정을 해서 그 단수 공천을 할 수 있는 허용 규정이 4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2가지 정도는 삭제를 해서 경선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에서는 이 공정 경쟁에 관련된 문제가 계속 이슈가 되어 왔습니다. 그게 어떤 부분이냐면은 현역 의원이나 아니면 원외 위원장님들 같은 경우만 당원 명부에 접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도전하는 경쟁자들은 자기가 이제 소속돼 있는 당원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당내 경선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불공정 경쟁이죠. 그런데 정당법상에서도 그렇고 이 당원 명부는 굉장히 중요한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이 개인정보를 뭐 경쟁하는 후보님들이 다 돌려볼 수는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제안드린 것은 당내 경선 후보자들한테 문자 발송 동등한 기회 5회 뭐 이렇게 제안을 주고 합동연설회나 합동토론회를 개최할 때 이걸 의무화하도록 하는 방안, 그리고 이 합동연설회나 합동토론회가 지금 현재는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몇 번을 하는지 몇 회를 하는지, 그리고 이거를 송출을 할 경우에 그 홈페이지에다만 송출을 하는지 유튜브에 게시를 하는지 이런 문제들이 다 단위 선관위에 맡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개최 횟수나 방법, 동영상 게시 방법 이런 부분들을 단위 선관위에 일임하는 것이 아니고 별도의 규정으로 만들어서 동등 규정으로 적용을 하라. 그리고 문자 발송의 경우에 있어서는 규정된 횟수를 초과하여서 현역 의원이나 원외위원장이 그 문자를 발송한 경우가 발각이 되면은
이 불공정 경선으로서 제재 방침을 만들어서 제재를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22대 총선 당내 경선에서 권리당원 투표는 온라인 투표 시스템을 기본으로 활용하고 현재 하고 있는 ARS 투표 시스템은 보완적으로 활용하는 게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총선 권리당원 투표와 국민선거인단 투표는 모두 ARS로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근데 이 ARS 방식의 문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접근권의 문제입니다. 특히 지금 한 50대 이하 국민들만 하더라도 휴대전화를 자유자재로 쓰시는 반면에 바쁜 일상에서 전화를 받는 방법들이 주로 문자로 대체가 되거나 아니면 뭐 카카오톡이라든지 이런 이제 매체, SNS 매체로 대화를 하고 자기가 편한 시간대에 대화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제적 ARS 방식 시간에 맞춰가지고 전화를 받는 게 쉽지 않다. 그리고 물론 이제 강제적 ARS 방식으로 통화가 안 되면 자발적 ARS 전화를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그 부분도 사실 제한된 시간들이 있어서 차라리 뭐 3일이면 3일 이런 허용된 기간 내에 모바일 시스템하고 PC를 통해 가지고 온라인 투표 시스템,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지금까지 당내 경선에서 온라인 투표 시스템을 잘 써왔습니다. 별 문제 없이. 이 시스템을 사용을 할 것과 ARS 투표인 경우에는 휴대폰 접속이 어려운 당원들을 위해서 보완적으로만 사용하라 할 것을 이제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일단 정리해서 가장 많이 관심이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만 제안해서 말씀드리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 혁신위 홈페이지에 이 풀 버전으로 제안서가 올라와 있기 때문에 참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조정이 왜 이루어졌냐? 첫 번째, 이거는, 이거는 이제, 당대표하고 최고위원이라고 하는 대의기구를 선출하는 선거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선거의 투표권에 관련된 문제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문제하고 엮어서 설명드리면은 대의원제는 그래서 폐지되는 게 아니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일단 대의원은 폐지될 수는 없습니다. 지금도 더불어민주당 대의원들이 지역위원회 운영위원회도 운영을 하고 있고 시도당 상무위원회 활동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더불어민주당 당무위원회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뭐냐면 이 대의원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어야 전당대회는 2년에 한 번 합니다. 하는데 전당대회하고 전당대회 사이에 대의원들이 시도당 활동도 하고 지역위원회 활동도 하고 전국위원회 활동도 하고 중앙위원회 활동도 하고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누군가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대의원은 당연히 있는 거고요. 그리고 대의원과 관련해서 오히려 저희는 대의원이 권리당원이 직접 선출해서 권리당원의 뜻을 대의하는 기능을 진짜 대의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한 거고요. 그래서 대의원 선출 규정을 마련을 할 것, 그 다음에 지역 권리당원 총회에서 지역위원회를 운영을 하는 운영위원회의 구성 대의원들을 선출을 할 것, 전국 대의원대회 대의원, 그리고 중앙위원회에 들어가는 대의원을 직접 권리당원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하는 방안을 만든 것이기 때문에 대의원 제도는 당연히 살아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 그냥 이 대의원은 말 그대로 더불어민주당의 이 4단으로 구성되어 있는 대의기구에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대의원입니다. 이거하고 전당대회에서 당대표하고 최고위원을 선출을 하는 투표권하고는 실질적으로 관련이 없습니다. 원래 더불어민주당이 대의원 이제 투표권, 원래 더불어민주당은 전국 대의원 대회에서 대의원들이 선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당원이 늘어나기 시작을 하면서 당원도 투표권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라고 해가지고 대의원이 행사하던 투표권에 이 권리당원 투표권이 삽입돼서 들어간 거예요.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더불어민주당 상황이 그 제도가 만들어졌을 때보다 거의 권리당원 숫자가 100배가 늘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창기에 그런 조직이 만들어졌을 때 더불어민주당의 규모는 작았고 그리고 지역 기반은 편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특히 지지 기반이 없는
지역들에 있어서의 대의원들을 통해 가지고 더불어민주당의 확장성을 추구할 필요가 있었던 게 그 제도의 기원이고요. 지금은 그때에 비해 가지고 당원 수가 한 100배로 늘었고 더불어민주당의 전국적인 어떤 권리당원 기획반도 굉장히 확정되어 있고 그다음에 어쨌든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가장 큰 정당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제도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전당대회 투표권을 행사하는 문제하고 그다음에 일상적으로 대의기구에서 활동을 하는 대의원의 기능하고는 분리가 된 것이지 하나가 살고 하나가 폐지되는 이런 문제는 아니다라고 대답드리고요. 세 번째가 공직윤리 부적격 기준에 의하면 누가 잘리느냐 그거는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현직 국회의원 평가에서는 공직윤리 기준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뭐 의정활동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당 기여 활동이라든지 지역 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반면에 더불어민주당이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인 현직 평가 선출직 공직자를 평가를 할 때는 도덕성이나 윤리 기준을 썼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을 평가할 때는 안 썼기 때문에 일단 다른 선출 공직하고 형평성 문제도 있는 것이고 특히 최근에 이제 21대 국회에 들어가지고 일단 당선된 국회의원이 공직윤리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였다라고 하여서 비리 의혹이 제기가 되거나 아니면 그로 인해 가지고 탈당을 하는 사례들이 생겼기 때문에 더 이상 더불어민주당도 국회의원에 대해서 이 공직윤리 기준 평가심사를 제외할 수 없다라고 보았기 때문에 공직윤리 기준을 도입을 하라고 권고를 한 것이고요. 당연히 우리가 공직윤리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현행법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공직자윤리법, 하나가 부정청탁금지법, 또 하나가 이해충돌방지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적 기준에 준하여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의 행위를 평가를 하라고 저희가 조언을 드린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공직윤리 기준이 마련이 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거기에 해당이 되고 누가 거기에 해당이 안 될지는 저희가 알 수 없는 것이죠. 예. 마지막으로 혁신위에서 당부드리겠습니다. 수차례 의원직을 역임하시고 의회직과 당직을 두루 맡으시면서 정치 발전에 헌신하신 분들 중에서 이제는 후진을 위해 용태를 결단하실 분들은 당의 미래를 위해 과감히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역 의원은 아니지만 여러 차례 의원을 역임하신 분들 중 후진을 위해 길을 열어주실 만한 분들인데도 다시 출마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 역시 당의 미래를 위해 불출마 결단을 내려주시고 당을 위해 헌신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국민들은 정치의 새물결을 원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미래대응 능력을 갖추고 후배 세대들이 정치의 새물결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희생과 양보의 결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뿌린 씨앗이 후일 큰 열매가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전달하는 혁신안이었습니다. 혁신위원회 활동은 오늘로써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혁신위원회 활동을 성원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그동안 부족한 말로 불편함을 드린 점에 대하여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저희의 혁신안이 씨앗이 되어 더불어민주당이 국민들의 신뢰와 선택을 받는 정당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며 혁신위원장으로 저의 역할을 이 자리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